여러분 진짜 너무 지금까지 말하고 싶었는데 아이유 씨랑 듀엣을 하기로 했습니다. 듀엣.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여러분 너무 제가 사실은 밴드를 좀 결성을 했거든요. 저희 밴드 이름이 강성태와 선비들. 유튜브에 강성태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 저희 밴드 나오거든요. 보통 공연할 때 두루마기에 갓 쓰고 합니다. 갓. 이동할 때 조랑말 타고 다녀요, 조랑말. 여러분 한번 태워드릴까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만우절이잖아요. 선글라스 쓰니까 송중기 닮았나요? 죄송합니다. 요즘 만우절은 교복을 입거나 전투복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너무 닮았다고요, 그분을? 요즘 힘들어요. 밤마다 방송하고 막 강의 찍고 너무 힘든 나머지 이 만우절날 돌아가신 분을 한 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이분은 진짜 삶 자체가 진짜 거짓말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께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분의 성함이 노덕술. 여러분들 일제시대 때 진짜 악질적인 친일 경찰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근데 감히 이분을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고문에 있어서는 거의 달인급이 됐던, 독립운동가들을 막 고문해가지고 불구로 만들거나 죽이기까지 했던, 이분이 했던 고문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머리카락 다 뽑는, 혀 잡아가지고 뽑는 흔한 물고문 이런 것까지. 일본 그 경찰에서 고문 기술들이 이제 정리를 한 그 기회가 있었는데 기술이 한 70%가 이분한테서 나왔다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분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해방이 됐잖아요. 이분 응당하는 처벌을 받았을까요? 아니요. 이승만 전 대통령 그 세력에 붙어서 반대파들을 숙청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분이 일제시대 끝나고 그 당시 이제 재산, 이제 일본에게 이렇게 받았던 어떤 재산이죠. 그때 밝혀진 재산만 100억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암살 보셨나요? 암살에 보면은 거기 약산 김원봉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오시죠. 이제 조승우 씨가 이제 연기를 하셨는데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시냐면요. 일제가 그분한테 현상금을 걸었는데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무려 320억입니다. 이 사람을 잡아오면 320억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현상금 액수가 컸어요. 그만큼 일제에게는 치명적인 분이셨죠. 근데 여러분 해방된 뒤에 진짜 대한민국 역사상에도 유례없을 정도의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됐는데요. 노덕술이라는 자가 김원봉 선생님을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체포를 한 다음에 고문을 합니다. 뺨을 때려가면서 빨갱이라고 조롱을 하고요. 민중들은 알잖아요. 민중들이 이제 반발을 하니까 김원봉 선생님 풀려났어요. 풀려나셨는데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시고 밤낮으로 우셨다 그래요. 측근의 이야기입니다. 잔인한 짝이 없는 그 일본군한테도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던 분인데 친일파한테 수모를 겪었다는 게, 그것도 해방된 조국에서 진짜 피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당시에 이제 친일파를 제거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압박에 진짜 고통받았거든요. 그 염원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반민족행위 처벌법. 위원회도 꾸려지게 됐죠. 이제 그게 바로 반민특위라는 겁니다. 노덕술은 반민특위가 결성되자 선수를 쳐서 이 위원들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실패하게 됐죠. 그 전에 이제 체포되고 맙니다.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이승만 전 대통령께서 이 자리 이틀 만에 풀어주게 됩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에 맞서서 지금 이 나라를 지키는 애국지사다 라고 이렇게 옹호를 합니다. 그리고 반민특위가 하는 일을 노골적으로 비난합니다. 이게 지금 나라를 좀먹고 있는 일이라고요. 이 대통령은 결국 특별경찰대를 파견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폭행하고 자료들을 이제 다 압수해버립니다. 결국 이 반민특위가 해체되고 말았죠. 그 친일파들을 단죄할 수 있었던 현금 같은 그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반민특위 체포됐던 친일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친일파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그 노덕술이라는 자는 육군본부의 헌변 대장이 되었고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 이제 지배를 당했죠. 고작 그 지배 기간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들이 처벌을 하는데요. 그 당시 체포됐던 사람이 무려 99만 명이었습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6,763명, 무기징역이 26,529명.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식민지배를 당했는데요.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프랑스에서 이 과정을 주도했던 나중에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된 사람, 드골,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비록 이 프랑스가 외세 침략을 다시 받을지언정 이 민족을 배신하는 자는 절대로 다시 나오지 않을 거다.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자들을 뿌리째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거든요. 지금이라도 친일파를 체포해가지고 벌하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미 대부분은 호화롭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리고 그 자손들은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이제 승승장구하고 계시고, 처벌을 못할지언정 원래 이제 우리 나라 거였던 재산을 환수하자. 근데 여러분들 이것 또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부 친일파들은 이미 뭐 그 일제한테 파사받았던 그 땅을 팔아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미국인으로 뭐 잘 살고 있습니다. 물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죠. 반면에 독립운동가 분들의 후손은 어떻습니까? 진짜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목숨까지 바쳤어요. 그래서 후손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버지 없는 가정에서 이제 거리가 없잖아요. 가난하게 살았고 아버지 없다고 무시당했고 돈이 없으니까 제대로 배우질 못했고 기술도 없으니까 폐지 죽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김원봉 선생님 또한 결국에는 남한의 친일파가 이제 득세를 하니까 북한으로 넘어가셨어요. 거기서 숙청을 당하셨다는 설이 뭐 유력합니다. 김일성 독재 반대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진짜 만우절인데 정말 거짓말 같은 삶을 살다간 한 사람의 인물을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버러지 같은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요. 그 당시 대한민국은 정의라는 것을 상실했습니다. 정의를 지키지 못했죠. 하지만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은 정의가 무엇인지라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긴 하지만 이걸 잊어버리시면 또한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신다면 미래는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곧 미래니까요. 빠진 숨을 붙잡고 너무난 벽을 바라봤을 때 그때를 상상해 희망의 조각들을 모아서 나가겠어. 가늠할 수 없는 장애물 누가 방해하려도